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작년 6월 9일 이후 시작된 대북 방송은 외환 유치의 일환이었을 겁니다. 북한은 대남 방송으로 대응했고 접경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으로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북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방송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주민들이 일상을 찾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의지만 있다면 요원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접경지역 주민분들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 국회에 나와서 울면서 호소도 하셨었어요. 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 물리적인 고통 다 포함이겠죠. 가축들이 막 죽어나갈 정도의 진짜 끔찍한 소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시작의 원인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먼저 방송해서요. 네. 북한이 먼저 방송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북 방송을 중단시키자마자 북한도 바로 대남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북 관계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관계 문제, 북미 간의 관계라든지 북중 간의 관계라든지 한미 간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꼬여 있지만 한반도 평화와 통일까지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생각보다 더 쉽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대북 방송도 이렇게 쉽게 중단하는데 남북 대화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수없이 진행해왔던 대북 적대 정책들 이거부터 하나씩 중단해서 신뢰를 다시 차곡차곡 쌓게 되면은 생각보다 한반도 평화가 훨씬 더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윤석열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어쨌든 접경 지역 주민분들 그 고통받는 그 일상들이 다시 되찾아지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금강산 관광 네. 북한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재개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서 거기랑 관련이 없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에 위반이 될 수 있다 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미 워킹 그룹을 갑자기 그때 트럼프가 또 신설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갔죠. 네. 그래서 미국의 통제를 당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은 그렇죠. 금강산 관광 그냥 북한의 요청을 그냥 수락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도 의지를 굳건히 세우면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밀어드릴 테니까 남북관계 빠르게 회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그러니까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핵심은 기존 검사에게 부여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란까지 포함한 7대 범죄들을 수사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그거죠. 검찰의 권한을 줄이자는 거예요. 네. 검찰이 수사도 하고 자기가 지목해서 수사하던 사람들 반드시 기소시켜야지 하면서 기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 보복도 가능해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 이번 기회에 검사들이 공무원이다. 네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다. 라는 거를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네. 지금 내란범들 구속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미리 걱정했던 일들이긴 한데 김용현 일단 6월 27일 석방, 이진우, 여인영 7월 1일 석방, 박안수 7월 3일 석방 예정이고요. 문상호도 7월 6일 석방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7월이 되면은 내란에 가담한 주요 인물 종사자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윤석열, 김건희랑 계속 만날 거 아니에요. 네, 증거인멸 더 하겠죠. 그래서 재판부를 빨리 변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기현이 전혀 의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잖아. 그렇죠. 내란이잖아요. 그리고 증거도 다 나와. 증인도 다 나와. 네.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이걸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까? 이 사안이 중대하니 빠르게 판결을 내야 돼서 불필요한 증인들을 빼고 그리고 불필요한 증거들 채택하지 말고 검증하지 말고 있는 증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만 재판을 하자라고 했으면 6개월이 왜 걸리냐고요. 자, 그래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촛불 국민들이 계속 주장을 해왔죠. 독립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란 행위만 심판할 수 있는. 그게 독립성도 보장을 하고 속도도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지기현 재판부가 교체가 안 되면 오히려 지기현 재판부로 군사법원 재판까지 다 들어가서 통합이 돼. 통합이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병합되면은 다 지기현이 판단한다는 건데. 그쵸. 그리고 지기현은 이걸 판단할 자격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직위원 파면까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법개혁이랑 같이. 네. 그래서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주장을 하기도 했고 한 달 전에 김민석 지금 현 총리 지명자도 그 이야기를 했었죠. 특별재판소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내란과 관련해서는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자, 이것도 정치권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힘당 해산 청원이 시작이 됐는데 서명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5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와. 그래서 지금 목표는 1,000만 명 서명을 받는 게 지금 목표인 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청원도 올라오고 있고 이 국힘당 해산 관련해서 정당 해산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쟁이나 영풍에 시달릴까봐 잘 추진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가장 미친 정부 박근혜만이 유일하게 미쳐가지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고 전 세계에도 정당이 해산당한 경우가 세 개인가 네 건밖에 없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네. 자, 하지만 우리나라가 두 당을 해산시키는 아마 역사를 써보자. 네. 통합진보당은 물론 억울하게 해산당한 거지만 국힘당은 내란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내기 시작했어요. 네,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낸 건데요. 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하면서 국민주권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는데 이는 명백한 내란 방조 행위다. 그래서 민심을 배반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 된다. 그게 국민의 뜻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김현정 의원이 이제 앞장서서 네. 정당 해산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셨고 요구를 하셨고, 자,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는 내란이 없겠지만 내란이나 외환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당원이었다면 그 정당은 내란 정당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연자제입니까? 거기에 동조한 자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국힘당 해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춤할 수 있어요. 여론이 빠개지는 것 같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고 이러면은 정부에서 주춤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나 아주 무거운 그 사안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안이죠. 헌법 안에서. 그런데 국민들의 압도적인 민심이 있다. 이준석 제명 청원 50만 있잖아요. 네. 국회의장이 발언하잖아요. 네. 우리가 앞으로 국힘당 해산 청구해야 된다. 국회 청원에 한 100만, 200만 돌파해. 그러면 국회가 응답 안 할 수도 없고 청문회도 열죠. 정부가 응답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힘당 해산 운동으로 전격적으로 우리가 돌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역풍 얘기도 계속하는데 검찰개혁법도 그렇고 이거 국힘당 해산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다만 여당 민주당에서는 현실성 없다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취임 초기 정부가 할 일도 많은데 뭐하러 야당 해산 심판 청구에 나서겠느냐라는 어떤 재선 의원이 있었대요. 이 그 재선 의원 의원은 누군지, 이름 밝혀야 돼. 네, 그러니까 기자들처럼 좀 밝히고 인터뷰했으면 좋겠네. 이런 재선 의원들. 아니, 할 일이 많은 것 중에 1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국힘당을 해산시키는 거예요. 야당 탄압이라는 말이 여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속도를 내게 하려면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병기 의원의 아들이 특혜 부정 채용했다라는 식의 MBC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자료를 준 게 국정원이에요. 국정원이 김병기를 날리려고 이 자료를 MBC에 풀어준 거죠. 국정원에서 지금 대선 개입도 모자라서 한 정당의 당 원내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도 아니야 심지어. 원내대표 선거에 이렇게 개입하는 게 말이 됩니까? 흘린 거죠, 정말. 이 때를 맞춰서 마치. 흘린 거죠. 네. 본질적으로는 국정원 자체가 정치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어떻게 이 파일이 유출이 돼서 언론사에 제보가 됩니까?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는 거 이거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까지 다 권력을 이관시키고 국내 정보 수집 못하게 막아놓고 법적으로 다 막아놨는데 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은 완전히 해체를 시켜야 되는 조직 같아요. 백혜룡 경정이 예전에 폭로했던 그 마약 수사 관련해서 네. 지금 합수본을 만든다고 검찰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대검찰청에서는. 수사의 대상이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 진실 규명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뻔뻔하다, 네. 무방무치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4kg 마약 밀수에 멈춰 있는데 300kg 정도 되는 거고 국민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약이 준비 작업까지 했었고요. 이 사안은 최초 관세청과 국정원이
개입을 했던 사건이에요. 국가안보기관 전체가 관련되어 있어요. 국가안보기관 전체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검찰 수사팀에 맡겨서는 안 된다. 네. 수사 못한다 이거. 검찰이 모든 사건이 지금 연루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검찰은 해체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하는 일이 수사 방해와 외압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설 특검이 있고 그리고 실제 김건희 특검법 내에도 이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대잖아요. 수사할 수 있게끔. 근데 상설 특검이 발의되기도 전에 특검이 아직 꾸려지기도 전에 합수부가 먼저 들어간다. 검찰 합수부가. 이거는 증거 인멸을 위해서 수사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라고 백희룡 경정이 얘기한 거죠. 그렇죠. 내란 수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검찰이 이례적으로 빨리 수사팀을 꾸리고 내란범들을 신병을 확보하면서 보십시오. 재판이 늘어지고 있잖아. 김용현 자진 출두시키고. 네. 다 협의하고 네. 윤석열 풀어주고. 자, 검찰은 그와 관련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백혜룡 경정 이야기처럼 상설특검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후보 추천위를 구성한 상황까지 진척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 추천위가 2명의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에 1명을 임명하면 시작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따로 특검으로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윤석열, 김건희 진짜 기소청이 필요하다 이거. 네. 다 너무 좋아요. 너무 사건이 많아요. 피곤하시겠어? 네. 검사들도.